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네, 127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16강 진출한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명상으로 강의 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호흡, 몸, 숨 쉬는 이 몸을 느껴보시고요. 문득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감각을 느낄 때, 내가 놓아질 때, 그때 문득 마음 챙기며 돌아봄이 있을 때 느껴지는 없는 나, 영점 나를 자각해 봅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0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나요? 다시 한번 조금 전 화면에서 시작 화면에서 그 마음챙김 명상과 0점 나, 마음사이론과 0점 나,
한 번 더 시청하시면서 0점 나에 대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0점 나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기본이 되는 저울의 0점 같은 저울이 0점을 잡지 못한다면 그 저울은 믿을 수 없는 저울이겠죠. 그래서 0점에 머물러서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0점을 잘 잡는 그런 연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0점 나일 때 나 아닌 나, 그 나 아닌 나와 그 자꾸 연습하셔서 친근해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호흡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깨어 있음, 몸을 느껴보시고요. 그 살아 있음, 그 생각이 옅을 때 느껴지는 어떤 존재감,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나, 그 나와 이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문득. 물론 이제 욕구 생각을 써야죠. 욕구 생각이란 것들이 하나의 나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욕구 생각의 복합체, 이것들은 사실은 그 나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동일시를 합니다. 그때 이 특정한 욕구 생각에 나야. 그 욕구 생각에 동일시되는 순간 그게 나가 되는 거죠. 인격이 부여되는 거죠. 나. 그런 나들이 여러 나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해체되는 거죠. 해체.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너무 해체 중심을 두다 보면 현실하고 조금 유리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사회 이론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 모든 그런 욕구 생각들의 복합체를 나로 인정해 줍니다. 나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양한 나들을 오히려 인정함으로써 특정한 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 특정한 나에 꽂히지 않고 그 나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나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실력을 양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늘 내가 알고 있는 나가 그냥 하나의 나구나. 그렇게 알아나가면 좋죠. 그걸 너무 강하게 밀고 가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지는 마시고요. 차차차차 마음 챙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특히 뭐 호흡 명상한다.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호흡을 느끼려고 했는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 누가 했습니까?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걸 자꾸 마음 챙겨 마시다 보면 그냥 생각이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냥 생각이 일어난 거구나. 마치 뭐 오늘 그 아름다운 풍경이죠 또. 그 간밤의 축구 소식처럼 아주 또 서설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죠 아마. 네. 그것처럼 눈이 내리듯 해가 밝게 빛나듯 또 비가 오듯 구름이 끼듯 그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아니 뭐 명상을 이렇게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이 닦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닦기 명상하기로 했어요. 이 닦는데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 누가 했습니까? 나는 이 닦고 있는데 그 이 닦기 명상하려고 하는데 이 닦는 감각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뭐 또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옛날 생각, 앞에 생각.
뒷생각, 앞생각.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걸 조금 그 진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나들, 여러 생각들, 욕구들을 쓰는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그걸 또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늘 다시 또 0점 잡고, 0점 잡고. 그러니까 이 닦는 때, 걸을 때, 요리할 때, 식사할 때, 물론 혼자 식사할 때요. 여러 식사할 때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혼자 식사할 때는 나를 내려놓는 거죠.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떤 나를 써야죠. 여럿이 있을 때 0점 나를 있으면 어떡해요. 다들 0점 나지만 각각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나를 써야죠. 나의 캐릭터를 써야죠. 그 어떤 캐릭터를 내가 쓸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나를 써서 대화를 하시고 혼자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오직 그 물의 감각, 물 소리, 몸의 움직임 그걸 느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은 내려가잖아요. 어떤 특정은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욕구 생각이 내려놓아지잖아요. 오로지 감각. 그때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죠.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이 감각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졸도한 것도 아니고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하기도 그래. 적어도 그 순간 잠시라도 말이죠. 그 나와 그 없는 나와 제로, 노바디 그 0점 나와 칭그레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만 하다 보면 이제 고요히 있다 나오는 거지만 마음 챙김에 자각이 있게 되면 그 고요한 나를 고요히 그걸 알고 있는 나를 이제 자꾸 친해지게 되겠죠. 0점 나. 조금씩 이제 초연한 마음이 양성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써야 됩니다. 그 욕구 생각들을 그 건강한 욕구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긍정 심리에 쓴다. 그거를 잘 해나가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 공부하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그래서 이 긍정 심리에 쓴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이런 본다. 특히 명상하며 본다. 명상하며 보는 마음 챙김 명상. 명상과 마음 챙김이 함께 되는 마음 챙김 명상에서 여기서 0점 나에 대한 자각을 해나가시는 거죠. 늘 있었어요. 자각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 특히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행위 명상 아닙니까? 일상에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고요히 욕구 생각 내려놓고 고요히 명상으로 한다. 행위 명상. 그럴 때 자신반조의 마음 챙김을 함께 한다. 고요한 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특히 이제 이런 마음 챙김 명상 0점 나를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그 일루시브하다 그럴까요? 이게 좀 미꾸라지처럼 아른 것 같은데 또 빠져나가고 잡은 것 같았는데 빠져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또 필요해요. 그 사실은 말로 알 수 없는 거죠. 말로 알 수 없는 거지만 자꾸 말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좀 잡힌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제 자꾸 몸이 잡히고 좀 이렇게 내가 객관화되고 몸이 객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객관화가 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조금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고를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알아서 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 육성필 교수님이 요즘 최근에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재난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참사가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재지변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다잡고 치유할 수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 PTSD로 가는 그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좀 건강한 마음의 태세를 미리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PTG로 PTSD가 아니라 PTG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재난심리 이 부분에서 아주 또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좀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세월호 때죠. 2014년 그때 제가 한국 심리학회장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뭐 저는 그때 행복 그쪽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주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회 산하에 있는 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건강심리학회 등 모든 그 분과심리학회들이 다 모여서 그때 안산에 투입되고 또 거기 모여서 같이 집단 교육을 해서 또 내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도 육성필 교수님이 또 활약을 또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리 다 신청하셨겠습니다만 네.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또 끝나면 10시부터 아마 시작되죠. 네, 저희가 한 9시 50분 정도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강의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심리 관련 그 특강 네, 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희님 오늘 또 나오셨는데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질의응답하고 우리가 최근에 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증상 얘기할 때 또 심리적 증상 뭐 심리적 증상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뭐 불안, 우울, 뭐 분노, 뭐 여러 가지 뭐 공황 장애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의 원인, 요새 원인 다 지워버렸네. 다시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의 원인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이제 그 반추와 물론 부정적인 것의 반추죠. 그다음에 낮은 고통 감내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히 이제 그 반추 얘기할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싸우거나 투쟁, 파이트 혹은 도망가는 거, 도피, 플라이트 혹은 얼어버리는 거, 프리즈 이런 건데 이런 반추하는 것은 조금 프리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얘기할 걸 못하고 그때 그냥 얼어버린 것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엔 돌아와 계속 반추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든지 그 반추한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긍정희님 말씀 한번 나눴는데 어떻게 좀 뭐 생활 속에서 또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그거 있으셨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한테 그 나무 빗자루 이렇게 그걸로 한번 이게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뒤에 있는 그냥 일반 빗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데 나무 이렇게 기둥처럼 된 거. 음, 그걸로 되게 심하게 맞았어요. 음, 그거 근데 아빠가 한 번도 저를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뭐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냥 짧게 그냥 별 이렇게 뭐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짧게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나셔 가지고 한 손을 잡고 도망 못 가게 해서 그 나무인데 이렇게 한 지름이 한 1-2 센치 되는 그 동그란 기둥 있잖아요. 나무 빗자루 음, 밑에 달린 거. 그걸로 네, 막 맞았어요. 근데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음,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3년 전에 엄마랑 아빠 계신 데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은 거는 한 10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뭐 영국의 어떤 판사분인데 그 고등학생 딸을 막 때리는 거를 애가 핸드폰에 찍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묻어 두고 살았구나.' 해서 이제 엄마 아빠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서 더 충격이었고 음, 엄마는 "너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더 인제 얘기를 못 하고 인제 안방 들어가서 인제 혼자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나 봐요. 그렇게 맞고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제 얘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냥 그때 뭐 무슨 심하게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뭐 하여튼 짧게 했는데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사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인제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못 했어요. 음. 예. 이 그게 몇 살 주차장에서 또 때였다고요? 예예. 몇 살 네. 때였다고요? 초등학생 한 4-5 학년 한 음, 3-4 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거의 네, 뼈만 있는 상태였는데 네,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네, 그 네, 기억이.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남편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이 있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결혼 상대자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음, 남편도 인제 체형이 왜소하고 저보다 쪼끔 키만 큰 그런 사람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막 화가 나면 바뀌어서 나를 이렇게 저기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뭐 예. 근데 그 기억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덮어 놓고 지나갔나 봐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기억은 제가 하고 한 있었고요. 아니요 생각 안 하고 살았었죠. 근데 음, 음. 45살 때쯤인가 그 유튜브 영상 보고 그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떠올랐다고요? 한 45 살쯤인가 음, 그 유튜브에서 그 여고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맞는 게 이제 음, 우연히 핸드폰에 찍혀서 네, 그거를 딱 보는데 그 기억이 막 음,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종종 물론 과거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 제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네네. 제가 제자들한테도 상담할 음. 때 자꾸 너무 과거 얘기 하지 마라. 내담자가 원하면 좀 해주는데 예.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라. 예예. 음. 밝혀봤자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 네. 뭐 본인이 굳이 원한다면은 해주면 뭐 좀 음. 이해된다는 점에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칫하게 되면 오히려 원망심만 생길 수 있고 예.
그거 안다고 해서 뭐 해결되나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의 원인이 사실 뭐 그것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라고 합시다. 네. 어렸을 때 뭐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맞았다. 음. 굉장히 심하게 맞았다. 그게 원인이라고 합시다. 그게. 그게 실제인지 아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쳐봐요. 또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해서 선생님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게 또 예. 오히려 잘해 또 원망심만 드리다가도 생기고. 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효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인제 예 그냥 그 과거를 누가 밝히는 게 무슨 예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아빠보다 훨씬 큰 거인이 와서 아빠를 막 방목으로 막 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근데 요즘도 인제 그런 열 생각한다고요? 아니 저번에 그 3년 전에 그 어.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다음 날이랑 막 그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그래서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뭐 협착증 수술하셔서 매일 누워 계시기만 해서요. 음. 예 그리고 평생 뭐 아주 모범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 음. 다른 건 흠잡을 게 없어요. 예. 그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사 이론을 또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이 공부가 이게 생활 속에서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 아빠가 어느 무슨 아빠뿐만 아버지뿐만 아버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정말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착한 나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그 착하다는 사람 속에 정말 착한 사람만, 착한 나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사 이론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버님은 늘 사시면서 100% 완벽해야만 하나요? 완벽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네. 선생님도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긍정희 님도 그렇지 늘 않을까요? 예. 예. 긍정희 님도 보면은 속에 보면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나들도 있죠. 예. 또 남한테 밝히기 어려운 나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집합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 나들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요.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밖에 못 잡아. 그래서 우리 기분 일치성 얘기하잖아요, 종종.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멈춰라.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뭐 가리고 싶더라도 나중에 가려라. 언제? 감정이 좀 캄다운 된 다음에. 감정이 좀 평온해진 다음에. 그래서 웰빙 행동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망가는 거를 시쳇말로 쪽팔려 하지 말고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평상심을 찾고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좀 분노 상태에서는 생각을 해봤자 그 생각은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그 많은 정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정보 중에 지금 분노의 감정과 일치하는 기억들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은 제한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마음의 무대, 의식 공간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억이 몇 개 떠오르게 되면 그 남편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말죠. 그걸로 이제 우리는 규정을 지어버려요. 우리는 일반화에 능한데 사실은 과일반화에 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만약에 아버님을 평가한다면 지금 그 사건이 많이 떠오르고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난 상황에서는 아버님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없어요. 화가 나죠. 그럴수록에 뭐 새록새록 아버님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떠오를 거고요. 그럼 그렇게 내가 규정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그렇고요. 본인에 대해서 마음 사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거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버리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혐오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그 정보체 역량이 제한된 걸 모르고 공정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나들이 있고 다양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특정한 기억에 꽂혀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과일 반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자존감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나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알아야죠. 아, 내 인간의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 또 나나 내 마음이나 상대방이 너의 마음이나 사회야 여러 나들로 되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마음사 이론에서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버님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긍정이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긍정이님, 내일의 긍정이님과 오늘의 긍정이님이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같을 수도 있죠.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 하는 생각과 오늘 하는 행동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내일의 긍정이님과 오늘의 긍정이님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오늘 하는 행동을 바꾸게 되면 또 내가 바라는 욕구를 바꾸게 되면 내일의 긍정이님은 오늘의 긍정이님과 같다고 할 수 없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마음은 사회라고 할 때는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정해져 있다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사회다. 이게 마음사 이론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죠. 마음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너의 마음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래서 이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에 책임감을 좀 느껴야 돼요. 적어도 마음 공부하려는 각성을 가진 분들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폐해진다. 가까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진다. 그렇다면 내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은 나와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마음 사회에 불건강한 나들이 자꾸 나오게 내가 만들었을까? 오히려 그 여러 아버님과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어머니와의 관계든 이모와의 관계든 어떤 누구와의 관계든 그 사람들 속에는 건강한 나들과 불건강한 나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인연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건강한 나들이 자꾸 나와. 마음사의 무대에 건강한 나들이 자꾸 올라와. 그러면 건강한 나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거겠죠. 또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내 마음의 나들도 변화하고 나 역시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나를 그렇게 뼈만 남은 나를 정말 뼈 때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그 뼈가 아플 정도로 때렸다. 그 기억을 갖고 하게 되면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은 구성되는 건데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누차 얘기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선생님이 그 아버님이 했던 그 행동을 뭐라고 해몽할 것이냐? 뭐라고 해몽할 것이냐?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과거를 뭐라고 해몽할 것이냐?
그럼 과거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의미가 달라져요. 아, 부모님이 이혼해갖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부모님 이혼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부모님의 이혼 덕분에 내가 일찍 철이 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렇다면 아버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지금 긍정이님도 몰라요. 아버님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 하시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런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뭐라고 해몽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긍정이님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해몽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없어요. 정답이 없거든요. 오로지 구성할 뿐이죠. 구성이에요. 구성.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뭘 선택하느냐. 선택. 구성. 우리 경험은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선택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잘못을 뭘 한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아빠가 사시면서 뭐 직장 스트레스나 뭐 엄마 스트레스나 네.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서 나를 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제가 뭘 잘못한 기억도 없고,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때는 엄마가 인제 회초리 갖다 놓고 뭘 잘못했는지 인제 우리한테 말하게 하고 "몇 대를 맞겠냐." 그러고서 이제 종아리를 때리셨거든요. 네. 아빠는 뭐 전혀 그런 거 교육에 관여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냥 한 마디인가 간단한 말을 대화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랬는데 그렇게 확 폭발하신 거라서, 예, 그러니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런데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란 소리 듣고 사시거든요. 근데 6시 땡 하면 항상 집에 오시고. 예. 아마 성실하게 예. 사시려고 하는 예. 분일수록 억압해 놓는 나가 있었을 예. 거예요. 예. 항상 그 부모님 억압해 놓는 나는 희생이니까.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음사에 어디서 울고 있거나 울, 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러면 그런 나들은 내가 통제하는 나가 약해졌을 때 그게 뭐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든 몸의 질병 때문이든 이 통제 약화됐을 때 올라와서 분노의 칼을 휘두릅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맞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예. 뭐 그게 직장 상사한테 덤비지 예. 못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냥 뭐, 그래서 평생 저한테 잘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그냥 퉁치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선생님도 예. 예. 선생님한테 평생 잘해 주셨는데 그거 음. 하나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좀 너무 다른 모습이셨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죠. 예, 좀 다른 너무. 모습이 있을 수 예. 있다는 걸 예. 지금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야죠. 뭐 더한 이해해야죠. 폭력들도 많으니까 세상에. 그 많은 그래서 모습 중에 왜 예. 그 모습을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아니요. 왜 그냥 거기다가 무게를 많이 그냥 지워주고 있어요? 무의식으로 덮어 놓고 있다가 음.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에 인제 뭐 네. 명상도 하고 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 이제 자꾸 옛날 생각하고 하니까 예, 놨던 것 같아요. 음. 음. 왜 자꾸 옛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 이게, 아니 이런 뭐 마음챙김 명상 막 이런 거 하니까 인제 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나는 왜 그런 감정이 드나.' 이런 걸 인제 자꾸 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떠오른 음. 것 같아요. 네. 그것에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음. 긍정 심리에 쓴다 해서 중요한 게 인제 숙고거든요, 숙고. 네. 반추 대신 숙고죠. 반추 대신 숙고. 숙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의 의미라든지
이때는 수용의 외로 수용의 외. 수용의 외 기억나시죠? 남편이 술 먹고 늘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왜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왜?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저항의 외입니다. 왜 남편은 밤마다 늦게 술 먹고 들어올까? 진짜 궁금해하는 거. 그게 수용의 외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왜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 숙고해 보신다면 이거는 선생님이 왜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뺨밖에 안 남은 나를 때리신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건 반추입니다. 마음 챙김이 없어요. 적어도 숙고를 할 때는요, 마음 챙김과 통해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거든요. 이 숙고를 할 때는 이거는 마음 챙김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마음 챙김과 통하는 점은 뭐냐면 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있어요. 거기 받아들임이 수용이 있고요. 왜 선생님한테 왜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초등학교 뭐 4학년, 3학년 혹은 5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지만 그때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그냥 제가 약하니까 약간 그것밖에 안 떠올라요. 자식이고 내가 예 약하고.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도 선생님,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네, 선생님, 선생님 그 말씀이 틀렸다는 네. 거 결코 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선생님의 해몽이란 것은 또 이해하셔야 음.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단지 하나의 해몽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뭐 좋게 하지 네. 말고요. 네. 네. 한번 숙고를 해보세요. 왜 나한테 그 경험이 왜 했을까?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한테 그 경험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사건,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사건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화가 음, 나면 변할 수 있다. 그런 거. 네. 음. 그것도 네. 하나의 네, 네. 좋은 공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뭘 했는데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는 아닐까? 마음에 안 그때 예. 드셨겠죠. 그 네.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근데 그냥 그랬는데 뭐 간단한 저기였거든요. 뭐 기억도 안 음, 나고요. 네. 아휴 근데 아직까지도 억울하신 네. 거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회초리를 음, 때린다든가 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때리시고 내가 너무 아파서 막 소리 지르러 도망가려고 했는데 한 손을 잡고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네,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음. 그 사건이 왜 선생님한테 경험됐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음 그냥 자식이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예. 그것도, 예. 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닐 음. 겁니다. 음. 네. 그럼 좀 다르게 여쭤볼까요? 선생님한테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는 또한 부여한다는 것도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마음 놓고 때려도 별 탈이 없다.'든가 음 그때 그 사건의 경험이 음 선생님한테 네. 어떻게 선생님이 그 사건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힘든 거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해하고 뭐 좀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요? 음. 네. 그게 뭐 단박에 되진 않을 수 있죠. 음. 그러나 그 경험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숙고해 보면서 선생님에게 그 경험이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경험이 선생님이 지금 느끼듯이 부정적으로만 지금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 경험이 선생님에게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하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숙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학교 음, 생활하거나 뭐 이런 데서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인제 음,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공부 네,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험한 일을 당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런 점도 있었겠네요. 네. 아 근데 인제 이런 무대나 이런 앞에 나가서 음, 뭘 발표를 하거나 거기서 음,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자신감 네, 있게. 음,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게 좀 음, 그런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선생님 그거 하고 싶을 네. 때 네. 그때 사실 단 한 번의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네. 물론 그 사건이 그 당시엔 선생님이 어렸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가왔겠죠. 지금 그때 그 과거 그 사건이 선생님이 이제 알았다고 해요. 그 원인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과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자꾸 이렇게 파헤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게 자칫 원망심만 생기고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선생님의 지금 마음의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어떤 뭘 하고 싶은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지금 장착돼 있어요. 네. 그거를 선생님은 지금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때 그 기억을 내가 붙잡고 있게 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죠. 또 그것 때문이라고 자꾸 귀인을 하게 되면은 음. 선생님이 사실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했던 그 한 번의 행동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추하면서 그걸 반추하면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더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과거를 다루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그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예의 바르고 친절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잘 표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 지금 여기서 우리 토요 마음 공부에서 예. 표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대1 대화라든가 이거는 그냥 화면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도 오프로 예. 다른 분들은 예. 화면도 못 켜고 있는데 예. 선생님은 늘 이렇게 화면도 켜주시고 이렇게 종종 저와 대화 나누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거는 화면을 켜고 싶진 않은데요. 이게 네,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끄고 네, 싶은데 네, 네 교수님 이런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니까 네, 예 고마워서 켜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이걸다가 뭐 전국 평균을 네. 낼 수 없습니다만 네.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규정이 공정한 규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자신의 어려운 얘기, 말씀하신 대로 음.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얘기라서 카메라 켜고 싶지 않지만 또 고마운 마음에 카메라를 켭니다.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힘은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쪼끔 몇 사람 안 음음. 될 때는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네. 뭐 그러면 그건 선생님이 조금씩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 네. 원인이 아버님이 나를 어렸을 때 때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원인을 자꾸 이렇게 들춰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원망심이 생기고,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귀인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내 인생의 주체로서의 삶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자꾸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게, 원인을 자꾸 과거에 누구를 돌려버리면 그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해몽의 정답은 없으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선생님의 현재의 삶 또 앞으로의 삶에 무슨 유익함이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장착돼 있어. 그럼 이 프로그램을 좀 디버깅 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꾸 과거에 꽂혀 가지고 이 반추만 하면은 그 반추의 늪에 빠져서, 선생님은 아버님은 10만큼의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10만큼의 잘못인데, 선생님은 아버님의 잘못을 100, 1000, 만으로 키우고 있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의 10의 잘못을 선생님은 100, 1000, 만으로 키우고 있다면 그거보다 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클 뿐입니다. 커나갈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고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내 인생의 비겁한 태도만 양성하게 되는 거죠. 마음 사회에. 네. 제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과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인제 종결하고 선생님 꿈은 살 꿈이 살기로 해야겠네요. 선생님 네. 꿈이 바뀌는 게 아니라